129쪽은 생략하겠습니다. 129쪽은 그래프 그려가지고 극대 지점, 극소 지점, 마이너스 2인 지점, 뭐 4인 지점 내리 확인해서 제일 큰 거, 제일 작은 거 표시하시면 됩니다. 130쪽도 마찬가지입니다. 활용 문제 3개 한번 봅시다. 131쪽. 실제로 이 파트에서는 저기 이런 수식 활용보다는 다음 짝에 더 많이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활용 위주로 한번 볼게요. 자, 이익이 bx라고 합시다. bx가 마이너스 x 3승 144x 제곱 1200x 마이너스 200인데 요 이익의 최대값을 얘기하죠. 근데 x의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프 개형을 그려보기 위해서 b'x를 그려보면 이거야 100이랑 4 깔끔하네. 두 가지를 보셔야 됩니다. 극값의 위치 확인하시고 최고차의 개수 확인하면은 dx 자체가 이런 개형으로 그려지겠구나. 여기가 x가 마이너스 4고 여기가 x가 100이겠구나를 생각할 수 있죠. 이 정도 단위로까지만 그린다고. 정확하게 잘 안 그린다. 근데 x가 0부터 150까지니까 0은 누가 봐도 여기 있겠죠. 그리고 150은 100 넘어서 있겠죠. 최대값은 누가 뭐래도 얘죠. 비교할 게 없죠. 그래서 x가 100일 때 bx가 b100이 최대가 되는데 뭐를 물어봤죠? 언제일 때를 물어봤으니까 3번만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래 어렵지 않죠. 수식은 그대로 하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 봅시다. 그래프 나오는 거, 이런 도형 나오는 게 조금 우리가 뭔가를 감히 해줘야 됩니다. 132쪽 보겠습니다. 자, 위로 볼록한 fx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12. 여기 0,12고 마이너스 2로 묶어주면 12 맞아? 루트 6 마이너스 루트 6가 되는데 여기에 내접하고 저런 직사각형의 넓이의 최대값을 물어봤네요. 그럼 내가 어느 한 점의 좌표 정도는 미지수로 놓아줘야겠죠? 그래서 보통 여기를 놓는 게 제일 편하죠. 여기를 a, 0이라고 합시다. 근데 내가 여기를 찍고 a, 0이라고 하는 순간 a는 뭐를 가정한 거죠? 양수를 가정한 거죠. 그리고 내접해야 되니까 뭐보단 작아야 돼? 그래서 풀 때 저걸 찍는 순간 a는 요거를 적어 주셔야 됩니다. 특히 서술형 문제에서 최대 최소 문제 푸는데 범위 안 적으면 감점당합니다. 범위를 적어 주셔야, 당연히 적어줘야 되죠. 근데 점이 열려있죠. 극값에서 최대 또는 최소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요점의 좌표 천천히 가봅시다. a, 마이너스 2a 제곱 플러스 12가 되고, 그러면은 둘레야 넓이야? 넓이입니까? 이미 다 나왔습니다. 밑변의 길이 얼마입니까? 높이 얘 그대로 쓰면 되죠. 그 넓이를 SA라고 한다면 이 녀석은 저거 두개 곱한 거니까 요 녀석의 최대값 이렇게까지 인수분해가 되나? 극값의 위치 부호 확인해 주시면은 이런 그래프가 A가 마이너스 루트 2일 때 A가 루트 2일 때인데 내가 자르는 범위가 0부터 루트 6까지니까 당연히 A가 루트 2일 때 최대인데 최대값을 물어봤나? 그때를 물어봤나? 최대값을 물어봤네요. A 대신 루트 2까지 대입해 줍시다.
보시면 됩니다. 자, 부피 마찬가지입니다. 차수가 하나 높게 나올 뿐입니다. 123번 하나만 풀어봅시다. 123번. 138쪽. 자, 여기서 다루는 3차 함수는 기본적으로 극값이 존재하는 3차 함수를 다룰 겁니다. 즉, fx가 3차 함수인데 3차 함수가 극값이 존재하면 3차 함수는 극값이 하나 있을 수가 없죠. 하나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두 개가 있어야 됩니다. 요거 아니면 요거죠. 근데 이제 3차 함수는 0을 했을 때 근이 몇 개인지가 궁금한 거야. 자, 그러면은 x축이 요렇게 있으면 근이 3개죠. 실근이 3개입니다. 3차 함수를 그려봤는데 x축이 이런 식으로 있으면 뭐 사실 이것도 가능하죠. 이것도 가능합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이 2개죠. 얘가 3개죠. 만약에 x축을 기준으로 x축을 먼저 그릴 겁니다. 이렇게 그려지면은 실근이 하나씩밖에 없죠. 맞습니까? 요 근을 극값으로 판정을 해보자는 겁니다. 극값을 갖는 지점을 A점, B점이라고 할게요. 그럼 여기 FA 값이고 여기 FB 값이죠. 여기가 FA 값이고 여기가 FB 값입니다. 두 개 부호가 어떻습니까? 다르죠? 극대 극소 중 둘 중 하나가 양수고 둘 중 하나가 음수면은 그는 몇 개 가진다? 3개가 나올 수밖에 없죠. 3차 함수가. 그래서 극대 곱하기 극소가 0보다 작으면은 그 fx는 실근을 3개 갖습니다. 자, 요 경우는 극대 극소 중에 둘 중에 하나가 값이 얼마입니까? 0이죠. 그럼 곱하면 0 되겠죠. 그래서 극대값 찾고 극소값 찾아가지고 두 개 곱했더니 0이 되면은 그 3차 함수는 근이 2개다. 지금 얘기하는 근은 전부 다 실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건 둘 다 플러스죠. 요거는 극대 극소 둘 다 마이너스죠. 둘 다 플러스고 둘 다 마이너스죠. 극대 극소가 부호가 같으면은 즉 FA 곱하기 FB가 양수가 되면은 실근은 하나가 되죠. 요렇게 근을 판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게 138쪽에 3차 방정식이 근의 판별해가지고 3개가 나와 있죠. 표 밑에 있는 얇은 한 줄이 중요합니다. 저거를 별표 칩시다. 극대 곱하기 극소가 음수일 때 3근, 극대 곱하기 극소가 0일 때 2근, 극대 곱하기 극소가 0보다 클 때 한 실근. 근데 선생님 3차 함수가 극값을 안 가지는 형태는 왜 안 따져보시나요? 이 형태. 이건 볼 필요가 없죠. 무조건 실근 몇 개입니까? 1개죠. 어디에 그려도 x축하고 교점은 한 번밖에 안 생기죠. x축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어디 있든 실근은 하나밖에 안 생깁니다. 그래서 쟤는 잘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극값을 가지지 않으면 실근은 하나 생깁니다. 대부분 이해합니다. 예. 3차 함수가 극값을 갖는다가 원래 2차 방정식 F'랑 있어요. 서로 방정식. 그게 지난 시간에 설명한 거잖아. 한 번 더 할까? 와, 쟤 왜 저래? 삼차함수 게임 3개 있다 그랬죠? 극값이 몇 개입니까?
두 개죠. 얘네는 극값이 없죠. 극값은 어디서 갖는다? fx의 도함수 f'x의 근에서 가졌죠. 그리고 요거는 f'x가 어떤 근을 갖는 상황이죠? 요 그림 되는 건 언제였죠? 지금 요거는 허근이죠. 지금 요 얘기 물어본 거죠. 맞죠. 극값을 갖는다. 왜냐하면 3차함수는 극값을 갖는 게 요거밖에 없어. 두 개를 다 갖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4차는 극대를 갖는 경우, 극소, 극대, 극소를 다 갖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3차는 가지면은 일단 두 개 다 가져야 돼. 그렇게 나와 있죠. 그 밑에 삼각형. 서로다는 두 실근을 갖는다. 자, 요거를 할 건데 142쪽을 한번 봅시다. 142쪽. 아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흘끗 밑에를 볼 수 있으니까 144쪽을 봅시다. 얘의 근을 판별하기 위해서 극값을 찾아보겠습니다. 이 녀석을 fx라고 한다면 f'x는 9가 되고 제곱차의 개수가 양수니까 대략적인 개형을 봤을 때 x가 마이너스 3일 때 극대를 가지고 x가 1일 때 극소를 가지죠. 맞습니까? 극대값 먼저 구할게요. f-4 그래서 그 다음에 f1 이렇게 되죠? 방금 전에 했던 거 하겠습니다.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지려면 요거 두 개의 부호가 어때야 돼? 달라야 되죠? 요 사이로 x축이 지나가야 되죠? 그러면은 부호가 다르다는 두 개 곱했을 때 음수가 돼야 되죠? 범위가 나오죠? 두 번째, 중근과 한 실근을 가지려면 두 개 곱한 게 0이 돼야 되죠? K는 한 실근을 가지려면 한 실근과 두 허근을 가지려면 두 개 부호가 같아야 되죠? 0보다 크다니까 같은 범위가 되겠죠? 이렇게 풀어주는 거를 방금 설명한 겁니다. 맞죠? 근데 여러분 실전에서 이렇게 풀 일이 잘 없습니다. 잘 없습니다. 어떻게 많이 푸냐면 똑같은 그림이긴 한데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는 문장이 있죠. 방정식의 실근은 두 함수의 교점의 x좌표랑 같다라는 거 맨날 얘기하죠. 요 방정식을 이렇게 나눌 겁니다. K만 넘길 겁니다. 그럼 얘는 Y는 이런 3차 함수가 되고 얘는 Y는 마이너스 K가 되고 가로직선이 되죠. 그러면은 요 3차식이랑 요 가로직선하고의 교점의 개수 자체가 뭐의 개수입니까? 실근의 개수죠. 그래서 얘를 그릴 겁니다. 얘 미분하면 얘랑 똑같죠? 어차피 상수 없으니까. 그럼 얘 극값을 여기서 갖죠? 그럼 얘를 좀 그려봅시다. 얘를 1 넣으면은 그 감마 마이너스 5니까 그 다음에 아까 마이너스 3 넣었을 때 얼마였나?
27이죠.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세 실근을 갖고 싶어. 가로 직선 y는 마이너스 k랑 교점이 몇 개여야 돼? 그럼 y는 마이너스 k가 여기 있어야 되죠? 그럼 마이너스 k는 뭐보다는 커야 돼? 뭐보다는 작아야 돼? 아까랑 똑같은 답이 나오죠. 뭐 중근, 뭐 여기 접할때겠죠? 한근, 요 바깥쪽이죠? 요렇게 많이 풉니다. 따로 적을 필요 없습니다. 따로 적을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푼 게 어떤 거다? 앞에 한 페이지 넘겨볼까? 다시 142쪽, 143쪽은 똑같은 문제를 이렇게 푼 겁니다. 맞죠? K 넘겨가지고 가로직선 Y는 K하고의 교점의 개수로 실근의 개수를 판별해놨습니다. 근데 144쪽은 어떻게 풀었죠? 방금 전에 설명했던 거 극값의 부호로 풀었죠. 이 두 가지 방법 모두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 왜 그러냐면요. 문제가 나왔을 때 저 K 값이 상수에만 있을 때 있죠. 넘기는 게 압도적으로 편합니다. 방금 두 번째 알려준 거. 왜냐하면은 3차식을 그릴 때 거리낌이 없죠. 깔끔하게 그릴 수 있죠. 그리고 가로직선 뭐 긋는 게 어렵지 않잖아요, 우리. 요게 편한데 K가 상수 말고 다른 데 붙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차식에도 붙었다 쳐봐. 넘기는 순간 어려워지죠. 우리 3차식은 얼추 그랬다 쳐. 근데 넘긴 게 1차식 직선이 되죠. 얘가 어떻게 만나는지 요거 어떻게 찾을 거야? 더 귀찮아집니다. 요때는 극값으로 하시는 게 편합니다. 그래서 미지수가 상수만 있을 때 상수에만 있을 때 넘겨서 교점 문제로 풀기. 미지수가 상수 외에도 있을 때 그때는 이걸로 찾기. 상수 외에 있을 때 넘겨서 푸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넘기지 마세요. 그때는 여기 훨씬 편합니다. 근데 선생님 미지수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나요? 미지수가 있는데 인수분해 되는 식 본 적 많죠, 여러분? 인수분해가 돼서 문자로라도 이 값을 알 수 있게 줍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뭐 여러분, 선생님 지금 대충 예시는 못 만들겠는데 미지수 넣어서라도 인수분해 되도록 하면은 대입해가지고 요 값이 문자로 나오고 요 값이 문자로 나와가지고 부등호하거나 하면 풀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만날 문제의 한 80% 이상은 냅니다. 얘가 익숙해질 겁니다. 그래서 얘를 까먹으면 안 돼요. 대부분 넘겨서 풉니다. 넘기고 푸는데, 자, 요 문제는 미지수 K가 1차식에 붙어있는, X에 붙어있는 미지수가 K는 아닐 수 있으니까. 미지수가 X 1차항에 붙은 경우에 하나요. 뭘로도 풀 수 있냐면은 적방 문제로도 풀 수 있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한번 잠깐만 볼게요. 저거 살짝 바꿔볼게요. 그냥 예시만 보여줄게요. 2x 3승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k는 0인데 이거 한번 바꿔볼게. 자, 이 녀석이 세 근을 가졌으면 좋겠다. 뭐 두 근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나왔어. 그러면 누구만 넘긴다? kx만 넘기세요. 미지수가 있는 걸 넘겨야 됩니다. 미지수가 있는 걸 넘겨야 됩니다. 그러면은 요렇게 문제가 바뀌죠. 그럼 왼쪽 거는 3차식이 되죠. 요거는 1차식이 되죠.
어디를 지나는 1차식입니까? 원점을 지나는 1차식이죠. 그러면은 얘를 그려. 그리고 우리 뭐 할 수 있었죠? 원점을 지나는 접방 만들 수 있었습니까? 기억을 되돌려 보세요. 접점 놓았었죠? P, FT 놓고 기울기 F'T 놓은 다음에 Y는 F'T, X-T, FT 한 다음에 0,0 넣으면 T 값이 해결됐죠? 맞습니까? 그러면 그때의 K 값이, 기울기 값이 나올 겁니다. 그게 F'T잖아. 그때 근이 몇 개야? 2개. 여기랑 여기, 그죠? 기울기가 그거보다 커지면 3개죠? 여기서도 만날 거고, 여기서도 만날 거잖아. 기울기가 그거보다 작아지면 1개죠. 이렇게 풀 수도 있습니다. 1차식에 한해서는 넘겨서 접방 문제로 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한 중단계 문제. 그 다음에 여기 안 돼서 이걸로 풀어야 되는 게 중상 정도 난이도 문제. 이게 안 구해져. 이걸로만 풀어야 되는 게 상 난이도 문제입니다. 접방을 잘 못 떠올립니다. 접방은 항상 T, FT 놓으라고 했죠. 이렇게까지 푸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 곤란하지 않게 보통 두 근을 가질 때만 물어봅니다. 그럼 접하는 순간만 찾으면 되죠. 그때 기울기만 찾아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본치는 요거 K 넘겨가지고 그리고 가로직선 당기기. 요거는 그냥 책에 있는 문제만 풀어도 충분히 연습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아주 간혹 요거 써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거는 근데 잘 안 씁니다. 그래서 거의 메인인데 그 다음에 이제 고난도 문제로 가면 이런 문제가 나온다. 있을라나? 없네. 다 넘겨서 푸는 문제밖에 없으니까. 147쪽 연습 문제 보면은 첫 번째 문제에 K 넘겨서 그리고 가로직선. 160쪽 A 넘기고, 전 A 안 넘겨도 되죠. A 넘기고 가로직선. 161번 K 빼고 나머지 다 넘겨서 가로직선. 62번 A 빼고 나머지 넘겨서 뭐 다 상수만 있네. 재미없다. 요런 게 나와줘야 재밌는데. 올포 유형에 가면은 고난도 문제에 이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교재보 올포 유형 쓸 가능성이 크죠? 하나 해볼까? 남은 시간 동안. 없나? 있네. 하기 전에 부등식 잠깐 보고 갑시다. 방정식하고 부등식 맨날 선생님 얘기하는데 방정식은 두 함수의 교점 문제를 푸는 거고 부등식은 두 함수의 위치 관계죠. 그래서 부등식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145쪽에 첫 번째 거 하나만 두 번째 거 하나 해볼게요. 31번에 2번. fx가 gx보다
항상 위쪽에 있거나 만나는 것까지는 괜찮죠? 크거나 같으란 소리죠? 맞죠? 위쪽에 있거나 만나는 것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럼 fx가 3x 4승 마이너스 6x 3승 플러스 5x 제곱 플러스 a고 gx가 2x 3승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7인데 어떻게 하면 된다? a 넘기고 나머지 다 넘길게요. 그러면은 3x 4승 마이너스 8x 3승 플러스 6x 제곱 마이너스 12 가로 직선 y는 a보다 크면 되죠. 얘 하나만 그리면 됩니다. 얘를 hx라고 합시다. h'x는 이렇게 인수분 해야 됩니까? 0에서는 극값을 가지고 1에서는 어가 되죠. 그래프가 이렇게 될 겁니다. hx가. 근데 얘가 뭐보다 항상 크거나 같아라? 가로직선 y는 a보다 항상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누구만 확인하면 돼? 얘만 확인하면 되죠. 맞습니까? h0이 마이너스 12죠. 여기가 0, 마이너스 12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부호 잘못했는데 마이너스. 마이너스 a네. 뭐하냐? 방정식과 크게 다르지 않죠? 넘겨서 푸시면 됩니다. 넘겨서 푸시면 되는데 남은 5분 동안 이거 하나 해보자. 넘겨서 풀면 되는데 오늘 고난도에 똑같은 부등식 문제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구해봅시다.